차를 몰고 동생 커플과 함께 렌탈하우스에 도착한 찰리와 미셸. 하지만 집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찰리는 집주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Y'all just decided to let yourselves in, huh? Sorry, I was just trying to call you. 뭔가 찜찜했는지 조시의 여자친구이자 찰리의 직원이었던 미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You own this place? Why do you gotta say it like that? 이 질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집주인 테일러도 반격을 하는데 How'd you get mixed up with this family? What do you mean? Well, I didn't mean anything by it. 그런 미나를 조시가 잘 달래며 이들은 일단 이곳 하우스에 머물기로 하죠. 제트스파에서 피로를 풀기도 하며 나름대로 바캉스 기분을 만끽하는 찰리와 미나. 그런데 스파 도중 갑작스레 미나를 칭찬하는 찰리. I think you're brilliant. 이에 지지 않고 미나도 찰리를 칭찬하며 둘은 묘한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트스파 자리를 공유하더니 결국은 그때 갑자기 마구 지저대는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무서운 거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어딘가로 몸을 숨기는 강아지 레지. What the hell was that? 다음날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미나는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Tell me that's not a camera. 몰카를 발견했으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려는 미나.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말리고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미래를 즐기던 장면 역시 촬영이 돼버린 것. 신고하면 집주인은 처벌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외도 사실 역시 털어놔야 했습니다. 찰리의 해결책은 침묵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건 억울하지만 자신이 유지하고 있던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깨버릴 수 없기에 입을 다물기로 했던 거죠. 미나는 관리인을 인종차별자로 몰아 다른 숙소로 이동하고자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조씨가 아니었기에 이 대안은 묵살됩니다. 몰카 범죄를 당하고도 입을 다무는 게 분했지만 더 나은 대안이 없던 미나 역시 이 방법에 동의하게 됩니다. 다시 저녁이 찾아온 이곳, 찰리와 미나는 어딘가로 도망간 애완견 레지를 찾아 나섭니다. 이때 미나의 등 뒤에 등장한 테일러. Hope you find your dog.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던 미나는 테일러를 쏘아붙입니다.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f you ever do anything with that footage, we go right to the cops. 하지만 테일러가 처음 보는 듯 행동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미나는 What the hell is that? Dude, we fucking got you. 테일러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경찰을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자 곧장 상황이 역전되어 신고를 하려는 테일러를 말리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실랑이를 목격한 조씨가 곧장 테일러를 묵사발냅니다. 모든 걸 비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미나는 카메라의 존재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I was taking a shower earlier and I saw something weird. 단 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스파에서의 일이나 불륜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말이죠. 하지만 테일러가 뻗어 있음에도 이들을 관찰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올 9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공포영화입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는 호화 렌탈하우스에 놀러간 형제 커플을 비추며 진행됩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여행이 엉망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찜찜함을 선사하는 관리인 테일러가 등장하며 말이죠. 테일러 외에도 이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며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심지어 불륜이라는 약점까지 잡혀있는 상황이니 이들은 쉽사리 저항할 수도 없었죠. 불안한 외부 공간, 몰래카메라로 감시당하는 상황,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던 검은 그림자까지 공포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여럿 배치함으로써 영화는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류의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리뷰를 마쳤던 더 시크릿 하우스가 그랬고, 독특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던 저예산 스릴러 영화 맨 인 더 다크가 그랬습니다. 각 영화마다 떠나온 이유와 집에 들어간 이유는 다르지만 쉽사리 집을 떠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사람 혹은 유령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는 점이 유사했다고 볼 수 있었죠. 아마도 이런 류의 작품을 많이 접하셨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막장 드라마 뺨치는 영화 속 설정 역시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동생 커플과 놀러 온 뒤 동생의 여자친구와 미래를 버리는 찰리를 보면 말이죠. 어쩌면 이는 범인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비난의 소지를 분산시키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악을 처단하는 또 다른 악의 등장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진짜 비난을 받아야 할 건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간만에 호화 바캉스가 호러 바캉스로 더블 데이트가 불륜의 현장으로 뒤바뀐 공포영화 더 렌탈 소리 없는 감시자였습니다.